폴란드라는 나라,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쳤거든요. 유럽지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파면 팔수록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짓밟히고, 지워지고, 또 일어선 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폴란드는 한때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예요. 1772년 러시아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세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서 나눠 가진 건 전리품이 아니었어요. 폴란드라는 나라 자체였거든요. 당시 폴란드는 내부 혼란이 심각했어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의회에서 의원 한 명이 반대하면 법안 전체가 무산됐어요. 자유거부권이라고 불리던 제도예요. 주변 강대국들은 이 틈을 노렸던 거예요. 이후 1793년에 한 번 더, 1795년에 또 한 번 더, 세 차례의 분할을 거쳐 폴란드는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국가가 해체된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으면 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외교도 없어요. 폴란드어로 수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됐어요. 러시아 지배 아래서는 폴란드어 학교를 열면 잡혀갔어요. 독일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독일어로만 배워야 했거든요. 민족 정체성 자체를 지우려 했던 거예요. 그래도 폴란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하 학교를 만들어 몰래 폴란드어를 가르쳤어요. 반란을 일으키다 처형당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 저항이 123년 동안 꺼지지 않았어요. 빼앗긴 땅은 있어도 빼앗긴 정신은 없었던 거예요. 1918년에 겨우 독립을 되찾았더니 21년 만에 또 무너졌어요. 1939년 9월 1일 새벽, 독일군이 서쪽 국경을 넘었어요. 17일 뒤엔 소련군이 동쪽에서 밀고 들어왔거든요. 두 강대국이 폴란드를 앞뒤에서 동시에 집어삼킨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동안 폴란드가 잃은 인구는 전체의 약 17%였어요. 유대인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됐어요. 카틴 숲에서는 소련군이 폴란드 장교단을 집단 처형했어요. 바르샤바 봉기 이후엔 독일군이 도시 전체를 의도적으로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한테 침략은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위 세대가 직접 겪은 일이고 가족을 잃은 기억이거든요. 이 뿌리 깊은 공포가 어떤 결정을 만들어내는지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폴란드 지도를 한번 보면 아찔해요. 서쪽엔 독일이 있고 동쪽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있어요. 북쪽엔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닝그라드가 바짝 붙어 있어요. 그리고 국토 대부분이 완전히 평평한 북유럽 대평원이에요.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막아주고 영국은 바다가 방패예요. 한국도 삼면이 바다잖아요. 근데 폴란드는요,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학자들은 이 폴란드 평원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역사상 침략하기 가장 쉬운 지형 중 하나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기갑 부대가 이 평원을 달렸어요. 고속도로처럼 달려 소련 방향으로 진격했거든요. 반대 방향에서 소련군도 같은 길을 따라 서쪽으로 밀어왔어요.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모두 이 평원을 통로로 삼았어요. 폴란드 입장에서 이 지형은 저주예요. 막아줄 자연장벽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폴란드는 정말로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2022년 2월 24일 새벽이었어요.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올랐어요. 그 뉴스를 받아든 순간 폴란드 전역에 무거운 침묵이 번졌어요. 거리에서, 카페에서, 집 안에서 폴란드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어요. 다음은 우리 차례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다음 국경선은 폴란드잖아요. 폴란드 전 국방장관은 방송에 나와 직접 말했어요. 우리 역사에서 배웠다. 이번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폴란드 의회는 전쟁 발발 직후 곧바로 움직였어요. 국방비를 GDP의 4%까지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유럽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나라는 폴란드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폴란드가 다음에 꺼낸 카드를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2022년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규모가 약 20조 원이었어요. 당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었거든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이게 한꺼번에 계약된 거예요.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요? 미국제 무기는 납기가 몇 년씩 걸렸어요. 유럽산 장비는 생산 라인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요. 한국은 달랐어요.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실전에서 검증됐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거든요. 폴란드는 단순 구매에서 끝내지 않았어요. 기술 이전을 함께 협상해서 자국 내 생산까지 추진했거든요. 폴란드가 원하는 건 10년 후 도착하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배치할 수 있는 무기였거든요. 이 계약 이후 폴란드는 추가 주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유럽 군사 지도가 조용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폴란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폴란드의 현재 국방비 비율은 GDP의 4%예요. 나토 회원국 권고치가 2%거든요. 폴란드는 그 2배를 국방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독일은 오랫동안 2%도 채우지 못했어요. 프랑스도 겨우 맞추는 수준이에요. 냉전 이후 서유럽 전반이 군축 기조를 유지해온 거예요. 폴란드는 정반대로 달렸어요. 현역 병력을 늘리고 예비군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자국 방산 역량도 함께 키우고 있거든요. 목표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육군이에요. 현재 폴란드 육군 규모는 서유럽 주요국들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군사비를 댈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1989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폴란드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이 유 가입 이후 폴란드 1인당 GDP는 3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1990년대 초반엔 서유럽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그 격차를 거의 다 좁혔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했어요. 거의 유일한 이 유 회원국이었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인구도 많고 교육 수준도 높아요. 바르샤바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 중 하나예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독일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동유럽으로 옮길 때 폴란드를 먼저 찾아요. 임금은 서유럽보다 낮고 기술 수준은 서유럽에 맞먹으니까요. 지리적으로 유럽 한가운데 있어서 물류 허브로도 최적이에요. 폴란드의 군사력 증강은 허풍이 아니에요. 돈이 있고 의지가 있고 뼈저린 역사적 이유까지 있거든요. 폴란드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재무장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이 변화를 조용히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유럽 전체 판도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볼게요. 냉전 이후 나토의 중심은 서유럽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유럽 안보를 주도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의 무게중심이 동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폴란드가 서 있어요. 미군 영구 주둔 기지가 처음으로 폴란드에 설치됐어요. 나토 동부 방어선의 핵심 허브가 폴란드로 굳어지고 있거든요. 독일이 주저하는 사이 폴란드가 먼저 움직여요. 프랑스가 망설이는 사이 폴란드가 먼저 결정해요. 폴란드 총리는 유럽 각국에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한때 지도에서 지워졌던 나라가 이제 유럽 안보의 새 축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요. 폴란드 역사에 날개 달린 후사르라는 기병대가 있어요. 17세기 유럽을 떨게 한 폴란드 중기병이에요. 등에 거대한 새 날개를 달고 지평선에서 달려오는 모습이 공포스러웠어요. 당시 기록에는 이런 말이 남아있어요. 적군이 날개 바람 소리만 듣고도 대형이 무너졌다고요?
1683 연빈 전투에서 후사르는 오스만 포위망을 단번에 뚫어버렸어요. 유럽 전체가 그 돌격을 보면서 숨을 죽였거든요. 그날 이후 폴란드는 유럽의 방패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지금 다시 그 이름을 스스로 되찾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나라가 쪼개지고 2번 세계대전을 버텼어요. 수십 년의 공산 치하를 견뎌낸 나라가 지금 다시 날개를 달고 있어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선 나라예요. 스스로 유럽의 방패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를 묻는다면 폴란드일지도 몰라요. 한때 먹잇감이었던 나라가 이제 억지력이 됐거든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봄TV였습니다.